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이면, 그리고 사건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정치의 세계에서 내려지는 하나의 결정 속에는 때로는 수많은 의도와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근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특별 사면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 그리고 그 깊은 이면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이는 대통령이 가진 고유의 권한이자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한 결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단행된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의원의 사면은 것엔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문제로,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죄는 개인의 비리를 넘어 우리 사회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교육의 공정성 문제와 존엄한 역사의 상처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국민들은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는 곧바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라는 현실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처럼 엄청난 정치적 부담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은 이토록 무리한 사면을 강행해야만 했을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두 인물의 사면이 과연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면이 거대한 연극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조국과 윤미향의 사면은 진짜 목표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자 대중의 비판에 대한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극의 마지막 장에 등장할 진짜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이들의 시선은 현재 수감 중인 한 인물,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그 이름은 현 대통령인 이재명 대표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마치 실과 바늘과도 같은 관계로 묘사됩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불법적으로 송금했다는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뇌물 사건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쥔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감옥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다가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대북 송금의 최종 책임자로 이재명 대표가 지목되는 순간 그의 정치 인생은 그대로 막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이화영을 사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 대북 송금의 배후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사적인 목적으로 남용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국민들이 던지는 돌멩이를 온몸으로 맞는 것과 같은 정치적 자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이화영을 그대로 감옥에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10년처럼 느껴지는 감옥 생활 속에서 이화영의 인내심이 언제 바닥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너는 밖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왜 나만 홀로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가? 라는 배신감이 극에 달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폭로하는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은 아마 70% 이상이 이화영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미소를 짓고 있을지라도 그 속은 아마 용암처럼 들끓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온 고육지책이 단계적 사면이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조국, 윤미향 같은 인물들을 사면시켜 선례를 만듭니다. 이런 중죄를 지은 사람도 사면되지 않았는가 라는 명분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비판이 어느 정도 무뎌질 때쯤 이 흐름에 편승하여 최종 목표인 이화영을 사면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사면했는데 이화영만 안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펼치기 위한 치밀한 포석인 셈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계산은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줍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사극에서 보던 국가의 안이나 백성의 삶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군주의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정의와 공정이란 가치가 정치적 생존이라는 목표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화영을 구하기 위한 거대한 구출 작전, 그리고 그 작전의 성공 여부에 이재명 대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화영을 사면시키자니 국민이 무섭고 그대로 두자니 그의 입이 무서운 상황. 심지어는 그를 독살하거나 자살로 위장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섬뜩한 추측마저 나옵니다. 앞으로 이화영의 사면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무산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의 민낯이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사적인 이익이 아닌 오직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해 사용될 때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정치적 도박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 행보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 모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